최근에 한국 타이어앤 테크놀로지가 많이 매력적으로 보여서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기차 산업에 투자를 할 때 원래 했던 거는 2차 전지 종목들, 에코 프로비엠이나 에코 그룹사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삼성 SDI 이런 식으로 가져갔는데 아무래도 전방 산업도 같이 투자해야겠다 싶어서 예전에 보유를 했던 현대차를 재진입을 했고, 현대차를 보유하면서 같이 최근에 들어간 게 기아였습니다. 근데 요즘의 생각은 현대차랑 기아랑 크게 움직임이 다를 게 없다. 그래서 굳이 둘 다 들고 가야 될까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높은 확률로 현대차만 보유를 하고 기아차는 팔 수도 있는데요. 최근 한국 타이어앤 테크놀로지를 보유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리고 앞으로 더 매집을 계획하고 있는 이유가 뭐였냐면요. 전기차 산업이 커간다는 건 결국에는 자율주행 시장이 크게 열린다는 것에 베팅하는 것 같죠. 그러면 전기차 위주의 생태계가 열렸을 때 더 높은 하중을 견뎌야 됩니다. 그러면 타이어는 더 쉽게 마모될 수밖에 없고 더욱더 부담스러운 하중을 견디기 위해서 고성능 타이어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한국 타이어앤 테크놀로지 입장에서 같은 타이어를 판매한다라고 해도 단가 자체가 높아질 거라 보고, 이에 따라서 타이어 산업이 사양 산업이 아니라 앞으로는 더 고부가치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한국 타이어앤 테크놀로지를 접근하고 있는 거고요. 오늘 영상에서 좀 주된 내용으로 봐야 될 것은 2분기 실적에서 핵심 내용인 한온 시스템을 왜 인수했는가, 그 배경과 효과를 좀 봐야 됩니다. 일단 이 인수한 효과가 나온 거는 1분기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비용이 본격적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국 타이어가 추구하고 있는 방향성은 무엇인가, 이런 내용들까지도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2분기 실적을 보면 5.4조 원이 나왔고 순이익이 1,787억 원이 나왔습니다.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2배의 매출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거는 타이어가 2배로 팔린 것이 아니고요. 한온 시스템을 인수한 효과입니다. 그래서 한온 시스템에서 만들고 있는 매출까지도 2분기, 1분기에는 인식을 한 거고요. 다만 1분기 때는 매출이 2배로 늘어났지만 비용을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122억 원 수준의 순이익을 기록한 거고, 이번 2분기 때는요, 매출을 똑같이 같이 인식했지만 비용을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1분기 대비해서 2분기 순이익률이 훨씬 더 떨어진 거죠. 이번에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이익이 감소한 원인으로는 이렇게 세 가지 정도 볼 수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이 자회사 한온 시스템을 편입한 효과입니다. 1분기 때 편입하고 2분기 때부터 기업 인수 가격 배분 관련 상각비를 반영하기 시작했는데, 보시면 연결 대상 회사에 등록되어 있는 게 한온 시스템 보이시죠? 여기서 사업 결합으로 인한 무형자산의 증가가 총 3조 7,401억 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타 무형자산 1,203억 원, 브랜드 및 고객관계료 302억 원, 여기서 산업재산권을 빼고 이 두 개만 합쳐봤을 때 총 PPA를 통해 인식된 대표적인 무형자산의 합계가 1,505억 원이고요. 이게 반기 보고서이기 때문에 이걸 분기 단위로 나눠봤을 때는 752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2분기에 영업이익이 3,536억 원이었는데 752억 원 규모는 생각보다 큰 편이죠. 그래서 총 매출액이 나오면 매출 원가 빼고 매출 총이익이 나오고 여기에 판매비와 관리비, 여기에 PPA 상각비가 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줄어들고 전체적인 단기 순이익도 줄어든 원인 중에 하나가 이 PPA 상각비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결국에는 한온 시스템을 인수했다라는 것이 매출을 증가시켰지만 PPA 비용으로 인한 이익 감소 효과를 가져왔다라는 건데, 사실 그 세그멘트 기준으로 나눠봤을 때요, 타이어 부분 매출이 총 2조 5,114억 원 중에서 영업이익이 3,464억 원으로 영업이익률 13.8%입니다. 꽤나 준수한 영업이익률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이번에 인수돼서 본격적으로 실적이 잡히기 시작한 한온 시스템의 부문을 보면 2조 8,582억 원, 그러니까 매출액은 늘려졌어요. 근데 영업이익이 73억 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영업이익률 자체를 아래로 내렸다라는 건데요. 행여나 여기서 PPA 상각비를 제외한다라고 해도 752억 원을 제외해도요, 이익률이 3%대에 불과합니다. 지금 여기까지만 내용을 보면 한온 시스템은 결국에는 매출을 2배로 만들어줘서 덩치를 키워준 것은 맞는데 아직 내실을 다지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영업이익률을 아래로 끌어당기는 효과를 보여줬으니까요. 그렇다면 매출만 늘리고 이익은 오히려 끌어내리는 이 한온 시스템을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왜 인수했을까? 어떤 뜻이 있겠죠. 그래서 한국타이어의 추구 미를 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얘네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지금 고마진이거든요. 보시면 원래 타이어만 판매를 하는 회사잖아요. 근데 그 타이어 사업에서도 가져가고 있는 방향성을 보면 고인치 타이어 쪽 그리고 전기차 타이어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인치 타이어는 벤투스거든요. 요게 18인치 이상 되는 직경이 큰 타이어를 의미합니다. 여기에 탑재되는 게 고성능 차량이나 뭐 대형 SUV, 고급 세단에 장착되는 겁니다. 단가가 비싸요. 코너링에서도 훨씬 더 안정성이 있고 핸들링 반응성도 좋은 그런 비싼 타이어들을 만들고 있는 게 이 벤투스인데 한국 타이어 입장에서는 얘네 라인업이 잘 팔리면 잘 팔릴수록 영업이익률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런 타이어들은요, 뭐 전 세계적으로 OEM 업체들이 많은 신차를 내지 않는다라고 해도 어차피 판매 채널별 구성을 보면 교체용 타이어에서 대부분의 매출이 나옵니다. 75%가 교체용 타이어고 신차용 타이어는 2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이런 고사양 벤투스와 같은 타이어들을 수요하면 수요할수록 이익률은 높아진다는 거고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전기차용 타이어입니다. 결국에 제가 투자한 이유도 요 방향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고성능, 뭐 고사양, 직경이 큰 타이어 요것보다는 사실 저는 아이온, 이 세계 최초로 전기차 전용 풀 라인업 타이어 브랜드를 만들었다는 것에 저는 베팅을 하는 거거든요.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겠지만 전기차는 일반 내연기관차보다 무겁습니다. 부품의 종류나 그 가지수 자체는 적긴 한데 배터리 자체가 워낙 무겁다 보니까 이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그런 타이어가 필요해요. 만약에 원래 기존의 내연기관차에서 쓰던 타이어를 그대로 쓰게 된다면 마모율이 엄청 빨리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같은 모양의 타이어를 만들더라도 더 고밀도의 고무를 넣을 수밖에 없는 거고 합성 고무를 넣을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에 포함되는 기술력 조합 뭐 널링이나 이런 회전 저항들을 줄이기 위한 기술력들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사양의 같은 크기의 타이어를 판매하더라도 최소한 2에서 30% 정도의 단가 차이가 납니다. 이거 덕분에 이번에도 매출과 이익이 준수하게 나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 이 사업 부문별로 봤을 때 한온 시스템을 제외해놓고 타이어 부분에서 매출과 이익이 그래도 양호하게 나왔었던 이유가 이 신차 타이어 공급 중에서 전기 타이어의 비중이 24%를 차지해줬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7%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타이어를 수요하고 있는 브랜드들은 사실 뭐 나열하기에도 좀 민망할 정도로 웬만한 전 세계에 있는 자동차 업체들이 다 채택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지금 타이어 사업 자체에서도 고부가치 사업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타이어라는 것은 좀 단일 사업을 봤을 때 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전기차용 타이어에 대한 수요가 만들어지면서 하나의 어찌 보면 돌파구를 찾은 것인데 그다음 이 과정에서 한온 시스템을 인수한 것이 어떤 효과가 있을까? 결국에는 저는 전기차의 열관리 시스템과 관련이 크다라고 봅니다. 애초에 한온 시스템이라는 기업 자체가요, 세계적 수준의 열관리 시스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원래 옛날에 전기차 시장이 크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열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엔진에 국한된 내용들도 많았고, 에어컨 공조 시스템이나 공기 순환 이런 내용들이 주된 내용이었는데, 이 전기차 사업에서 열관리라는 거는 결국에는 배터리의 성능을 좌지우지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생긴 건데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히트펌프 시스템이랑 배터리 열관리 시스템인데, 저도 옛날에 한온 시스템 인수한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대단한 에어컨을 만들려고 이러는가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이 전체적인 내용을 읽고 나서 떠올린 게 뭐였냐면, 이게 결코 에어컨 따위를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구나. 그걸 활용해서 배터리가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고 열폭주를 방지하기 위해서 냉각 시스템을 연결하는 열 교환기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그림이 짜여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가 한온 시스템을 인수했다라는 것은요, 전기차 사업과 배터리 사업에서 핵심적인 이 열 관리,
이 분야까지 깊게 개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타이어를 판매하는 회사를 넘어서 전기차용 고성능 타이어를 개발을 하고 이걸 또 넘어서 열관리 시스템까지도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온 시스템을 이번에 인수한 것이 이런 식으로 PPA를 반영하게 되면서 이익을 깎아먹는 효과를 앞으로도 좀 보여주겠지만 결국 큰 그림으로 봤을 때 나중에 이쪽에서 돈을 꽤나 많이 벌 수 있겠다. 당장에는 이익률이 공조 부문에 있어서 3%대를 기록하고 있지만 나중에 요 열관리 시스템에서 돈을 벌어서 한 10%대로 이익률을 올리거나 혹은 그 이상으로 나왔을 때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이익률 자체가 그리고 전체적인 매출 크기 대비 이익이 커짐에 따라서 이번 한온 시스템이 재평가받게 될 순간들이 나중에 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매집하는 시간도 좀 걸릴 것 같지만 전 지금 가격대가 굉장히 매력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자회사 편익 효과를 봤다면 남아있는 거는 이 원자재 및 운임비 그리고 원가 부담이 증가했다는 것과 관세 영향을 좀 봐야 되는데 일단 원자재 원재료 중에서 가장 비율을 크게 가져가는 게 천연 고무랑 합성 고무입니다. 얘네 두 개 합쳤을 때 비율이 49%예요. 근데 천연 고무랑 합성 고무의 각각의 가격을 조회하고 싶은데 천연 고무의 가격은 얼추 나옵니다. 근데 합성 고무는 지금 한국 타이어에서 얼마 정도의 단가에 이걸 받아오는지를 추적할 방법이 없습니다. 경영상으로 비밀로 유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천연 고무의 가격을 보면 23년도부터 25년도가 딱 시작하기 전까지 쭉 올라주고요. 25년도 들어서는 오히려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1분기 때는 오히려 약간의 상승이 나왔었고 2분기 때 크게 이렇게 떨어졌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현재 3분기는 진행 중입니다만 뭐 옆으로 횡보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약간은 좀 올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요게 이렇게 보면 굉장히 큰 변동성처럼 보일 수는 있는데 이 고점에서 요 바닥까지가 해봐야 마이너스 20%입니다. 큰 변동성이 없어요. 요것 때문에 대단한 뭐 매출이 박살나는 것까지는 아니죠. 왜냐하면 실제로 전체 큰 차트에서 보면 요거밖에 안 됩니다. 요 안에서의 작은 움직임이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 원자재인 고무의 가격이 하락을 했다. 그럼 오히려 원자재의 가격이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뭐 이런 비용들이 부담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사실 제 원재료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부담이 줄었고요. 다른 원인 중에 하나가 운임 비용인데 저는 운임 비용이 약간 부담이 되었다라고는 좀 보입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운임 비용 때문에 영업이 좀 깎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원자재 및 운임비 등 원가 부담 증가했다는 거에서 원자재의 영향보다는 운임비에 있어서의 원가 부담이 증가한 것은 어느 정도는 사실인 것 같고 두 번째로 미국 자동차 부품 관세 영향이 있었습니다. 이건 실제로 발생한 것이고 이번에 매출 2조 5,114억 원 중에서 영업이익 3,464억 원, 관세 비용이 390억 원이라고 합니다. 적지 않은 비용이긴 하지만 이걸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한국타이어는 미국 현지 생산 비율을 높이려고 계획을 잡고 있다고 합니다. 네, 현재 업계에서 우려하고 있는 거는 2분기 때는 좀 관세 피해가 맛보기였다. 앞으로 3분기와 4분기 더 심해질 수 있다라고도 전망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업황 자체가 지금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직면하고 있는 업황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당장에 이 좀 헤쳐나가야 될 미션들이 좀 많긴 해요. 근데 지금은 비용으로 반영되고 있는 한온 시스템의 편익 효과가 추후에는 저는 잠재력이 크다라고 보이고요. 관세 또한 어떻게 또 완화될 수도 있는 것이고 현지 생산을 늘렸을 때 이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3분기가 지나서 4분기쯤 되면 이 관세 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보여지고 이 원자재에 따른 원가 부담 또한 이미 원자재 공급 업체들과 장기 계약을 통해서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인 가격으로 이제 원료를 확보하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튼 큰 줄기 자체는 앞으로 더욱더 이 자동차 모빌리티 산업 자체가 변화하고 그에 따라서 더욱더 고성능 타이어를 요구함에 따라서 저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앞으로 더 성장할 거리가 많이 남아있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주주라는 것을 지금 미리 좀 밝혀드립니다. 하지만 지금 제 평단보다 주가가 내려왔기 때문에
제가 크게 이득을 취할 수는 없다라는 점 밝혀드리고요. 저는 굉장히 매력적인 회사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